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2017년 2회 세 번째 과목이고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과목별로 보셔야 되겠고 최신 기출 문제. 선생님, 6년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상공회에서 공개한 마지막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두 회차가 남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한두 문제가 섞여 있다고.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는 좀 낮고요. 일반적인 문제 난이도가 살짝 높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최근에는 좀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을 몇 개 배치해서 이 사람의 멘탈을 좀 흔들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쉽게 내겠다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참조 무결성이 잘 안 돼. 그럼 사실 그 한 문제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합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이라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1시간 동안에 내가 참조 무결성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과 그 1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다른 뭐 페이지 머리글, 뭐 그룹, 정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SQL문 이런 것들을 한 5-6개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치, 후자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능처럼 전교 1등 뭐 전국 수석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60점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과감히 버리고 싶은 건 버리도록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매크로에 대한 문제네요. 매크로 문제는 뭐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폼 보고서 및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맞고요. 매크로 개체는 탐색창에 매크로에 표시되지만 포함된 매크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건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건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매크로가 실행 중일 때 한 단계씩 실행을 시작하려면 컨트롤 V키 요건 맞고요. 자동 실행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컨트롤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은 더하기와 빼기가 있었죠. 컨트롤은 약간 더하기 개념이고 우리 쉬프트는 빼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쉬프트 키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2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실기에 가서 우리가 실기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게 매크로 개체가 있잖아요. 얘네 뭐 한번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매크로 개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우클릭 해가지고 뭐 이건 보고서네. 보고서 말고 폼으로 해봅시다. 우클릭 눌러서 디자인 보기 가보시면 앞에서 아마 부서 코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함된 매크로가 있을 거예요. 이 매크로 지울 때는 그냥 여기서 딜리트 눌러주고 엔터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매크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점점점 눌러주고요. 매크로 작성기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클로즈 윈도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서 폼이니까 폼 선택하고 부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닫기 예 눌러줄게요. 그리고 닫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개체창에 표시가 안 돼요. 이름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 포함된 매크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만들기에 가서 매크로에 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클로즈 윈도우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폼이고요. 다음에 개체 이름은 부서로 하고요. 그리고 닫기 예 눌러주니까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뭐 폼 닫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개체창에 이렇게 폼 닫기라고 하는 매크로가 생깁니다. 나중에 실기시험 가셨을 때 문제에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외부에서 만들기로 만든 다음에 연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아까처럼 별도로 문제에 뭐 매크로 이름이 없다 그러면 내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서명을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매크로만 폼 닫기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체가 있으면 이게 좋아요. 대신에 여기에다가 그냥 추가를 해주게 된다면 걔는 이 폼에서만 쓸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중 VBA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모듈은 여러 개의 프로시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 엑셀에서 봤었죠. 우리가 모듈을 하나 추가하면은 여기에 프로시저 라인 코드 주고요. 또 다시 프로시저가 작성되면 얇은 실선 생기고 밑에 또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변수 선언을 위해서는 퍼블릭으로 변수명 앞에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변수명에는 크게 변수는 크게 여기에 나오는 이 전역 변수와 여기에 지역 변수가 있어요.
자, 모듈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모듈이 있다고 해요. 이 모듈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퍼블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만 쓰고 싶은 아이가 있어. 그럼 얘는 프리베이트를 쓰게 됩니다. 이거 몇 번 출제됐죠. 그죠? 엑셀에서도 나왔던 아이예요. 동일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서브는 결과값을 서브를 호출한 것으로 반환한다 그랬는데, 이 서브는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한 번밖에 출제 안 된 보기예요. 선언문에서 변수의 데이터 형식을 생략하면 베일리언트 형식을 가진다 그랬는데, 이게 다양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정하는 게 문자든 숫자든 크게 정의가 안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F11 이렇게 눌러보시면 표시가 될 테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해 가지고 모듈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 코드가 생성이 되고 각각의 프로시저가 작성될 때 여기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라인이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봤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DBMS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종종 출제되는 아이였어요. 예전부터. 이게 DBM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예요. 그 뭐 하이브나 뭐 이런 거, SM, JYP 이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아이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요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유지, 무결성 유지, 보안 보장해 주는데 종속성을 해제하는 도움을 주죠. 굳이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겠다, 그지?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DBMS에 필수 기능이 있거든요. 필수 기능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거든. 뭐가 있냐면 바로 정의어, 그 다음에 조작어, 제어, 이걸 배웠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의어라고 하는 건 테이블을 만드는 거였고, 조작어라고 하는 거는 안에서 검색, 갱신, 뭐 삽입, 착제 이런 거 하는 거고, 제어 같은 경우는요 보안 관련되는 걸 유지하죠. 무결성을 유지해 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잠깐 본다 그러면은 또 SQL 문 중에서 뭐 SQL 문이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정의어 같은 경우는 생성하는 create, 그 다음에 변경하는 alter가 있겠고요. 삭제하는 drop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create, alter, drop. 요거인 것 같은데, 그지? 예, 이렇게 있고요. 조작어에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select 문이 있었고요. 업데이트 문도 몇 번 나온 적 있죠. 네, 아직까지 인서트 문도 나온 적 있네, 그지? 인서트 문은 나온 적이 있고 딜리트 문은 나온 적이 없죠. 딜리트 이렇게 되는 거고, 제어에는 권한을 부여할 때 쓰는 grant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권한을 해제할 때 쓰는 revoke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권한에 관한 부분이고, 트랜잭션에 관련해서 승인해주는 커밋. 만약에 승인이 잘 안 일어났다, 트랜잭션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되돌려주는 롤백. 예, 요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구분 종류 고르는 문제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공부하시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셀렉트 문이 나왔네. 자, 다음 중 아래 두 테이블이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이거 뭐 자연 조인 하라는 얘기네요. 결합하기 위해 괄호 안에 넣어야 될 것은 그랬어요. 자, 필드 목록을 조회하는데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를 조인한대요.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이 on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 바로 조인을 할 때 쓰는 거고요. 필드 두 개의 특정 필드가 같은 아이들만 우리가 조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외부 조인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이쪽이 A라고 칠게요. 그리고 얘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B라고 하면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얘는 오른쪽에 있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애는 모두 나오게 하고요. 이 중에 관련된 것들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왼쪽 기준이기 때문에 레프트 조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모두 표시가 되고 같은 개념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라우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조인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 문제는 동일한 거, 일치하는 것만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네, 이너 조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S 넘버 필드의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이거 똑같이 문제가 나왔었네, 그지? 학번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캡션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공부를 막 몇 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름이 아니라 사원명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원명 작성을 해주고요. 캡션에다가
닫기 눌러주시고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사원명으로 별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 더 봤었는데 뭐냐면 이런 별칭을 사용하는 명령어답 나온 적 있었죠? 뭐야 바로 as. 이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중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없는 쿼리는 그랬어요. 만들 수 없는 거래요. 뭘로? 하나의 테이블로만요. 단순 쿼리 만들 수 있고요. 중복 데이터 만들 수 있죠. 하나의 테이블에서 중복된 레코드 찾을 수 있으니까 크로스탭도 가능해요. 근데 불일치 검색 쿼리는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서로 공통되지 않는 아이를 찾는 아이예요. 나중에 실기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기에 가보시면은 쿼리 마법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요. 대부분 어디에 쓰느냐. 만약에 쇼핑몰에서 회원이 1000명이야. 근데 1000명 중에 보면은 주문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회원 관리할 때 얘네를 뭐 등급을 낮춘다든지 뭐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지? 주문이 없는 아이들을 찾을 때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일치 검색 마법사 딱 눌러주면은 메인 테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봉사 내역이 있고요. 그죠? 봉사 내역에는 있는데, 그지? 재학생 중엔 없는 아이들을 찾을 때 써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할 때는 학번으로 이렇게 연결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표시가 되고요. 즉 어때요? 테이블을 두 개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얘네가 아마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다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가시면은 어느 한쪽의 데이터가 좀 적은 경우에 데이터를 주고 이걸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불일치 검색이라고 하는 건 두 테이블에 불일치한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자, 47번이요. 다음 중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고서의 각 구역은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었죠. 뭐 구름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고서 머리글은 항상 표시되어야 하는 구역이다 그랬는데 필수래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 우리 레이아웃 보기라고 하는 건 디자인 보기와 보고서 보기를 혼합해 놓은 형태죠. 이게 실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해당하는 컨트롤들의 위치나 크기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보고서에서는 바운드 컨트롤과 개선 컨트롤만 사용 가능하므로 언바운드 컨트롤 사용할 수 있죠. 왜 안 돼? 이거 포맷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도 같고. 보고서의 그룹 중첩은 중첩 가능했잖아 우리 그룹. 이것도 출제됐던 보기잖아요. 필드나 식에 대해서 한 번씩만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요거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두 가지는 이미 예전에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고요. 보고서 가볼게요.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보시면 여기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페이지 머리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서 머리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서 머리글이 있어요. 자, 우클릭 눌러가지고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활성화 해제해주게 되면 짠 없어지네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해제해주니까요 없어지네요. 또 기관 코드 그룹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룹화 기준을 제거하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빠지겠죠. 본문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은 지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안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은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맞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녀석을 우클릭 눌러가지고요. 열기 눌러주면 이건 보고서 보기 상태예요. 그래서 페이지 구분이 없이 그냥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지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보는 것이고요. 디자인 보기 눌러주면은 여기서 컨트롤들을 이동하거나 크기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화면에 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우클릭 눌러서 레이아웃 보기 보면 보고서 보기와 또는 얘네 크기 조정 또 이동 다 되잖아 이거. 그리고 그룹 지정도 다 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야 바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 지정할 수 있는 요약 정보에 대한 거 우리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미리 한번 만들어 보고 보고서 마법사 만들어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예를 들어서 봉사 내역에 대한 것에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모두 다 필드 넣을 거고 구분은 기관 코드로 합시다. 이렇게 그룹을 잡고요. 다음 눌러주면은 이쪽에 요약 옵션이 생겨요. 이 요약 옵션이 나중에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해당하는 필드 중에 숫자 필드가 없는 경우예요. 예를 보면 여기 보면은 날짜나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요약이라고 하는 게 sum, max, min 뭐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눌러주고요. 뭐 정렬 기준은 줄 수가 있고요. 요약 옵션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수의 합계나 평균 이런 걸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요. 다음 마침 이렇게 눌러주면은 하위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합계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아이가 뭐가 된다? 바로 요약 옵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텍스트 속성인 필드만으로 구성된 테이블의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있어야 돼. 하나라도. 그래야 우리가 이 마법사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새 돌아서 오면 까먹어. 넣고요. 다음 그룹 넣고 다음 눌렀을 때 요약 옵션 보시면은 지금 실수만 표시가 되죠. 만약에 실수가 없었다면 얘네는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요약 옵션은 정렬 순서 지정 단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룹과 무관하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그룹을 지정해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요약 옵션으로 지정된 필드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으로 할 수 있다. 맞고요. 테이블 간의 관계를 미리 지정해 주는 경우 2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뭘까요? 네, 요것이 되겠네요. 그룹을 지정해야만이 그 그룹마다 요약이 가능한 거예요. 자, 회원 목록 보고서는 지역 필드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대요. 아, 지역으로. 다음 중 동일한 지역인 경우 지역명의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속성. 이거 우리 앞에서 봤잖아. 뭐야? 중복 내용 숨기기. 누차 출제됐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자, 50번입니다. 하위 보고서를 만들 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목록에 표시가 된다. 우리 하위 폼과 하위 보고서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상위 폼, 하위 폼은 서로 일대다로 연결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다음 중 가로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에 사용되는 테이블 쿼리 등은 어떤 관계요? 일대 다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 주 보고서는 무엇을 가진 테이블 쿼리를 사용한대요. 아, 기본키 가지는 아이지 뭐. 기본키 갖는 아이를 쓰고, 하위 보고서는 모와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갖는 필드가 포함된 테이블 쿼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기본 키와 호환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럼 1대 다니까 1대1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키가 되겠죠. 기본 키. 그러면은 기본 키 여기 있네요. 이 녀석 맞고 1대다 맞고 기본 키 맞고 여기에도 기본 키가 들어가는데 지금 답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요거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 될 수 있는데 기본키 필드이냐인데 이거 뭐였어요? 우리 관계 설정할 때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 설정하는 필드의 형식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필드명은 서로 달라도 돼요. 하지만 형식은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로 같아야 한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인가요? 답이 몇 번이야 이거? 2번이 되겠네요.